23일 기준 어제까지 떨어지다가 오늘 조금 회복이 됐는데, 증시가 떨어진 게 일시적일 것이냐 아니면 장기적일 것이냐, 이런 것을 봐야 되죠. 그랬을 때 저희가 지금 부동산 이야기하는 것처럼 엄청 떨어질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물론 증시도 거품이 있긴 있는데 부동산만큼 심하지는 않으니까. 하지만 증시 거품도 위험하죠. 지금 계속 주식 사라 주식 사라, 근데 막상 보면은 개미들은 대부분 수익률이 손해다. 그리고 이번에 뭐 대출 규제 이런 것들까지 은행권 규제가 강해질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굉장히 위험해진다. 지금 테이퍼링이 임박했다고 합니다. 보통 언제로 예상하고 있어요? 11월이 가장 많고 빠르면 10월 혹은 9월에 될 것까지도 예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 원래 12월 얘기 나왔다가 11월 거의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다음 달 되면은 또 10월로 또 땡겨질 수도 있어요. 점점 더 테이퍼링이 임박하고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어요? 지금 환율이 거의 쭉쭉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계산하기 편하게 달러당 1000원이랑 1500원이라고 계산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150달러를 투자했다. 그러면은 환율이 1000원일 때 15만원이죠. 그런데 얘가 만약에 16만 5천원까지 올라갔다. 근데 환율이 1500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시 달러로 환전했을 때 110달러밖에 되지 않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도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손해를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국인 자금이 빠질 수밖에 없게 되더라. 얼마 전에 가장 크게 떨어졌죠. 그래서 코스닥은 1000스닥에서 960스닥까지 7% 떨어졌고, 이는 작년 9월 급락한 이후 최대 낙폭을 보였다. 그리고 코스피는 3100선까지 떨어졌더라. 그러면서 확 떨어졌죠, 한 번에. 환율이 올라가면서 어떻게 돼요? 환율이 계속 그 전부터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죠. 계속 보도야, 미국에서 돈 엄청 많이 푼다, 아직 테이퍼링 안 했다, 테이퍼링은 그때부터 들어갈 거다, 이런 이야기 했지만 이미 테이퍼링 슬슬 끝낼 준비 다 하고 있었다고. 그리고 테이퍼링 요 말을 시작했다 이렇게 안 할 뿐이지 이미 거의 시작한 수준이다. 매입하던 규모도 줄이고 그런 상황이었죠.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 뭐예요? 원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질 일은 없었죠. 달러 가치가 슬슬 올라가고 있더라. 달러 가치가 슬슬 올라가는 이유는 많이 풀다가 조금 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안 풀 수는 없죠. 예전에 그 자본주의의 논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돈은 계속 푸는 거는 당연한 거다, 자본주의의 논리에서. 그리고 그에 따라서 상승하는 것들이 뭐 월급이나 물가 이런 게 올라가고, 그거에 맞춰서 자산 가치가 올라가면 거품이라고 하지 않는데, 그거에 비해서 자산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부채도 같이 증가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거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달러가 희귀해진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 수요가 빠지더라. 얼마나 많이 팔았어요? 코스피는 살 때도 있었지만 올해는 판다, 이런 상황이고, 코스닥도 꾸준히 팔고 있다. 전반적으로 계속 팔고 있다는 거죠. 코스피 상승률 올해 이번 달에 상승률 최하위. 그만큼 거품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우존스, S&P, 나스닥 이런 3대 지수보다 코로나 이후 상승률이 더 높았던 것은 오히려 코스피였다. 근데 사실 지금 경제가 회복이 안 됐죠, 그 전만큼.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만큼 거품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 자, 근데 오늘 3100선 회복했고 코스닥도 1000선 재집 누나 뭐 이런 기사들 떴었죠. 다시 올라가고 있다. 올라간 이유는 뭐예요? 외국인들이 매수했기 때문이죠. 물론 기관도 샀고 외국인들도 샀다. 즉 뭐예요? 개미들이 떨어질 때 사다가 어느 정도 떨어졌다 싶으면은 외국인들, 기관들이 사고, 개미들은 올라갈 때 사고 떨어질 때 판다. 이러면 손해죠. 이렇게 올라가서 요만큼 떨어지고 이러면 이득인데, 지금은 뭐 거의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왔다 갔다 하고 있다가 이번에 한번 확 떨어졌는데, 올라갈 때 개미들이 올리고 그러면 기관 외국인들 팔아서 돈 벌고, 그 다음에 떨어지면은 싸게 사고, 지금 요런 현상이 이어지고 있더라. 그럼에도 계속 자본주의 시대에는 투자를 해야지 돈을 벌고 근로소득으로 먹고 살기는 힘들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근로소득마저도 뺏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다. 물론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벌 수도 있는데, 공부 안 하고 코인도 안 하고 주식도 안 하고 부동산도 안 하는 당신은 벼락거지, 이런 말에 성급하게 들어가고 그러면서 좀 공부 좀 하고 들어갈게 하면은 하면서 배우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부추겨서 일단 시작부터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결국에 많이 당하더라.
굉장히 안전주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안전주라고 해서 개미들 막 몰아놓고서 누군가가 많이 벌어갔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7만전자. 올해 초나 작년까지만 해도 뭐 10만전자, 12만전자 찍는다 하고 있는데 올해 8만전자, 7만전자를 계속 맴돌고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사고 있어요? 빚내서 사고 있어요. 신용, 공여, 잔고, 위탁매매, 미수금 계속 뜨고 있죠. 반대매매도 계속 나오고 있고 빚내서 주식 투자하는 B2가 삼성전자에 집중됐다. 저희가 지금 B2를 조장하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B2를 할 거면 이자보다 수익이 높아야 되죠. 근데 아무리 하더라도 평이한 장에서는 이자보다 수익이 높으려면 차라리 위험한 걸 가든가. 안전주 중에 안전주라고 하고 있는, 안전주라는 건 변동폭이 크지 않다는 거죠 보통. 그것을 빚내서 투기하는 건 진짜 미친 짓이죠. 그렇다고 막 빚내가지고 위험한 거를 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다 사야 될 것 같으니까 뭘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고, 삼성전자는 무조건 좋고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고, 맨날 이야기하는 게 뭐 강남 아파트랑 삼성전자는 절대 안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지금 뭐 7만 전자까지 떨어졌다 이러니까 언젠간 다시 오르겠거니. 근데 언젠가가 빨리 도래하지 않는 이상은 빚내서 하는 건 미친 짓이다. 그렇죠? 진짜로 이 돈 은행에 넣어 놓는 것보다 그래도 주식이 수익률이 더 좋으니까 장기적으로 보겠다 이런 식으로 넣어놨으면 모를까. 이미 삼성전자는 저렇게 개미들이 계속 사고 있는 동안 외국인들을 주구장창 팔고 있는 거예요. 그 심리를 이용해서.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이닉스. 그럼 하이닉스 사 쭉 따라 들어오면 쭉 또 팔고 빠지겠다. 이런 상황이다. 주가 보면 어때요? 전반적으로 한 7만 8만 왔다 갔다 하고 있다. 10만 전자 간다고 해놓고서. 그리고 슬금슬금 이렇게 올라갈 때는 있지만 장중에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두 번 정도 뭐 이런 정도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추세는 하락이죠. 이번에 팍 떨어진 거고. 그러니까 많이 당하고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었지만 저번에 한번 봤을 때 카카오랑 한 두어 개 빼고 순매수 탑 10 중에서 다 떨어졌다. 그러면 그 두 개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 두 개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가 늘어났다? 반대매매. 반대매매 뭐라 그랬어요? 빚내서 주식 샀는데 심하게 떨어졌다. 그래서 요걸 담보로 못 받을 것 같다. 혹은 올라가든 떨어지든 뭐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자를 안 낸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돈을 빌려준 측에서 그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는 거죠. 근데 주식시장의 신용공여, 즉 빌린 돈 잔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할까요? 주가는 뭐 올라갔다 떨어졌다 전반적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빚만 계속 늘어나고 있다. 계속 지금 개미가 승리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빚내서 계속 투자하도록 유도한 다음에 외국인들이나 이런 데서는 돈 벌고 빠지는 거고.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조장을 하느냐? 돈을 버니까.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었죠. 언론에서는 어디 편이다? 자기네들한테 이익이 되는 쪽 편이죠. 대부분의 언론이. 영업이익의 12.7%가 무슨 수익이에요? 신용공여 이자 수익이다. 주가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사라고 유도해서 유동성 끌어들인 다음에 빚까지 내게 만들어서 이자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자놀이 하고 이자 수익이 이렇게 확 올라가면서 비중이 높아졌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떨어졌는데 손절 못하고 이자 내고 있는 사람들도 꽤나 많다는 거죠. 언젠간 다시 오를 거야. 나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했어. 주식이든 코인이든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떨어질 때는 장기적으로 보고 한 거야. 근데 당장 본 거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고 한 사람이면은 절대 빚내서 하진 않는다. 왜냐면 무슨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이죠. 갑자기 내가 상황이 안 좋아져서 이자를 못 내고 하게 되면은 오를 것이라고 봤는데 반대매매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떨어지고 나서 장기적으로 봤다. 나는 이거 오를 때까지 붙들고 있을 거다 하는 경우는 대부분 뭐다?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떨어져서 말을 바꾼 거다. 대부분이 그렇죠. B2를 했을 경우. 만약에 진짜 그냥 자기 여윳돈으로 했다. 그런 경우라면 모를까. 빚까지 내서 하는 경우, 그럼 맨날 차트 들여다보고 있는 경우, 장추라는 말은 자기 합리화일 뿐이다. 그러면서 누가 돈 벌어가요? 증권사가. 얼마나 벌어갔어요? 지금 이익 보는 분들도 있고 손해보는 분들도 많은데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주식 사라, 결국엔 다시 오른다, 그런 말에 넘어가서 당한 사람들. 그리고 이익은 누가 보고 있어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뭐 신용공여 이자로 수익을 벌어들인 것도 있지만 얼마나 많이 벌어들였어요? 상반기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어떻게 됐어요? 5조 돌파했죠. 증감률 보세요.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 오히려 코로나 터져가지고 저점 찍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벌고 있죠. 적자에서 흑자 전환했고. 그리고 상장 기업 중 연봉이 가장 높은 기업들 뽑아보니까 1등부터 14등까지 모두 증권사더라. 지금 개미들 돈 많이 못 벌고 있죠. 그러면서 빚까지 내도록 만들어서
증권사들이 돈잔치 하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애널리스트니 자산 관리하는 사람이니 계속 지금 당장 주식 사야 될 때다. 유동성이 들어와야지. 그리고 한 명이라도 더 사야지 이득을 보기 때문이죠. 결론, 증시 급락 정도 했는데 이게 한 차례로 끝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달러의 가치죠.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면 환율이 올라가고,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 자본이 빠지기 때문에 위험해진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비트는 절대 경계입니다. 앞으로 이제 점점 더 쪼일 거예요. 왜? 은행에서 대출 막혔다고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화재 수익 때문이라고 그랬죠. 은행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에 들어간다. 증권사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수할 텐데 그때 빚을 더 낼 수가 없다는 거죠. 일단 더 버티자. 이게 안 된다. 유동성 축소 장세에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빚투해가지고 지금 한탕 벌어보겠다. 가능성 굉장히 거의 없다. 진짜 다 알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정보를. 그렇기 때문에 축소 장세 대비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공부 많이 해서 확실히 아는 곳 위주로 투자를 해야 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